김진우 선수를 낼 수는 있어요. 내고 송성문 선수한테 홈런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송성문 선수가 되게 잘 때려서 넘긴 것도 맞아요. 근데 납득이 되려면 정현수 선수를 오늘 안 쓰면 이게 이해가 돼요. 6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준서 선수 본인의 주고는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왜 무엇을 얻고자 대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피입니다. 6월 4일 키움전 직관 리뷰고요. 6대9로 졌습니다. 여러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운영도 많은 경기였는데, 일단 직관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관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못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앙 탁자석에서 경기를 봤는데, 일단 제가 그 정규 시즌에 중앙 탁자석 가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공도 잘 보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날씨도 되게 선선하니 좋았고 여러 가지 좋았어가지고 좀 그런 열받는 포인트들이 많이 상쇄가 돼서 직관 자체는 사실은 좀 즐겁게 보고 왔어요. 왜냐면 좀 그런 소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애써 무시할 수가 있었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경기를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았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좋은 기록도 있었어요. 전준호 선수가 역대 20번째 2000안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또 한 팀에서 2000안타 기록을 한 선수는 더 많이 없는데 아무튼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런 날 이기면 좀 좋습니까? 근데 또 팀 승리를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어찌됐건 전준호 선수는 대단한 기록을 또 세웠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써나갈 거니까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응원을 하고, 또 팀도 역대 4번째 73,000 루타 기록을 했는데, 근데 졌어요. 그래서 전준 선수는 또 대기록을 세우고도 마냥 웃을 수가 없는 하루가 되고 말았고, 오늘 지면서 4위 SSG하고 0.5게임 차, 5위 삼성하고 1.5게임 차까지 또 쫓기게 되었는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맞는 순간 오늘 지겠다, 이제 못 따라간다 싶었던 순간은 그 9회 초에 김상수 선수를 상대로 키움의 박수종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때리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홈런으로 5대7에서 5대9로 키움이 도망을 갔고, 사실은 뭐 세기 홈런이었죠. 왜냐면 2점 차일 때는 그래도 원정현 선수가 앞에 8회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또 우리 타순이 그 뭐 전민재 선수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손호영 선수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7, 8, 9니까 살아나가면 어떻게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넉점 차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죠. 전민재 선수부터 9회 말에 시작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분위기 상에서도 우리가 힘들게 쫓아가면 키움이 장타로 도망가고 이런 패턴이 이어졌었는데, 8회 말에도 한 점을 줬고 8회 초에도 한 점을 줬고 9회 초에도 2점을 주면서 그냥 경기가 완전히 끝났고, 특히 사실 이 박수종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이었는데 그 올 시즌 7푼이었거든요. 그 타석 전까지. 그래서 그 누가 박수종 선수의 홈런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생각 못한 홈런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는 그냥 궤정이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운영상에서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옛날 얘기이고 사실 이게 그냥 뭐 미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승리를 위한 향한 절실함에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느껴졌던 게,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이 진짜 오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절실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오늘 그 진행을 하면서 4회에 이제 앞서 나갔잖아요. 키움이 2대3으로 3대2로 앞서 나갔고, 그렇다 보니까 김윤아 선수를 선발을 빨리 내리고 그때부터 거의 총력전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특히 세던맨인 주승우 선수하고 마무리 원종현 선수가 빨리 나와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으로 던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주승우 선수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1승을 위한 진짜 간절함이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저는 솔직히 좀 느꼈고, 그리고 또 경기 도중에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집합을 걸어가지고 또 선수들한테 강하게 또 어필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런 부분들도 우리는 저러지 않았잖아요. 오늘 경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도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히어로즈는 오늘 진짜 쉽게 오는 1승 기회가 또 아니기도 하고 팀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뭐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경기에 임하는 전력을 다하는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 그 숙소에서 특타하는 모습도 사진이 또 올라오고 했는데, 그런 절실함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그리고 이게 정신력으로 야구한다는 게 진짜 옛날 말이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얘기죠. 근데 야구가 멘탈 스포츠잖아요. 저는 아주 틀리지 않다고 느끼고, 특히 오늘 전 직관을 하면서 더 그런 키움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 승리를 향한 정말 집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고,
일단 저부터가 이번 키움 3년전을 맞이를 하면서 사실은 키움 보양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뭐 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히어로즈가 지금 약한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승리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패배가 굉장히 크지만 오늘의 패배를 계기로 진짜 좀 통렬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좀 이런 승리에 대해서 절실함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정신 재무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물론 야구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보면서 정말 히어로즈 선수들이 객관적인 전력 열세가 물론 있지만 이기고자 하는 의지에서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면을 제가 좀 나눠가지고 기억이 남는 장면별로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6회 초에 98구를 던진 박세웅 선수가 6회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어찌저찌 5회까지 그 3실점으로 막았어요. 4회 그 송성문 선수한테 석점 주면서 점수를 줬는데 어찌됐건 5이닝 3실점이면은 막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투구수도 이미 많았고 제구도 흔들리고 이제 힘이 빠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6회에 올라올 줄 알았죠 불펜이. 그리고 그 불펜을 어제 많이 아꼈거든요. 그 간보아 선수가 7이닝 던져주면서 우리가 불펜이 6월 4일이 오늘이니까 다 보면은 김진욱, 김광현, 송재영 다 아꼈었고 그리고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많이 아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회부터 불펜을 가동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팀의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최준용,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 선수가 전부 다 사실은 낭낭하게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 7, 8, 9를 그냥 진짜 4명이서 막는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았고 충분했고 그리고 중간에 송재영 선수를 끼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했는데 굳이 이제 박세웅 선수를 6회에 등판을 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박세웅 선수의 좀 자진 등판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올라오는 거 보고 올라온다고 근데 뭐 본인이 더 던질 수는 있지. 그래서 출루를 시키면 바로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첫 타자에 잡고 나서 어준서 선수를 보이넷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내렸어야 된다. 뭐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준서 선수한테 보이넷 주고 안 내리려고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대체 왜 안 내렸지? 그러니까 6회에 나온 거 자체가 사실은 이 등판으로 인해 가지고 박세웅 선수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안 내리길래 왜 안 내렸을까? 그리고 다음 이제 박주홍 선수 때는 3구째 폭투까지 나오면서 2루까지 주고 또 보이넷 주면 니다. 그래서 진짜 양보에 양보를 해도 어준서 선수 보이넷 때는 투수를 바꿨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6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준서 선수 보이넷 주고는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왜 무엇을 얻고자 대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수가 6회까지 던지고 싶다 해도 사실 그 코칭 스태프 쪽에서 만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던져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6회 초 등판이 돼버렸어요. 결국 박세웅 선수도 5.1이닝 5실점이 되고 말았고요. 결과치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좀 큰 실책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 소위 투마카세를 해도 되는 경기가 오늘 경기였거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으려고 어제 간보아 선수가 7이닝씩이나 소화를 해줬는데 그런 좋은 요건을 못 써먹은 게 대단히 아쉬웠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6회 초 1사 1, 2루에서 준서 보이네 박주홍 보이넷으로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왜 여기서 송성문 선수를 상대로 김진욱 선수가 나오는가. 모든 분들이 의문스러웠겠지만은 2구의 sak점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가 3대 6으로 뒤집어졌는데 저는 좀 관용적으로 생각을 좀 좋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 뭐 김진욱 선수의 구위가 좋아서 낸 거는 뭐 그렇다 칠 수가 있어요.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구위 자체는 좋았어요. 구위 자체는 좋았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이 김진욱 선수가 자타자한테 오히려 더 안 좋고 POPS가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주자 깔린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시즌 내내 거의 없었고 좀 클리어한 이닝에서 좀 부담 없을 때 나오면 그래도 1이닝 뭐 1.2이닝 이렇게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안 그런 것도 아쉽고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정현수 선수를 안 썼어야 돼요. 이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나서 석점 지고 있는데 정현수 선수를 7회초에 내가지고 1이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오케이 김진욱 선수를 낼 수는 있어요. 내고 송성문 선수한테 홈런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송성문 선수가 되게 잘 때려서 넘긴 것도 맞아요. 근데 납득이 되려면 정현수 선수를 오늘 안 쓰면 이게 이해가 돼요. 뭐 정현수 선수가 못 나온 상황이건 아니면 정현수 선수를 좀 더 휴식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똥은 다 싸놓고 뒤에 정현수 선수까지 써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결과로 뭐 감독님께서 김진욱 선수가 주자 깔아놓고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아직 역부족이구나. 그럼 이 선수를 우리가 쓸 때는 추격하는 상황에서 좀 클리어한 상황에서 등판시켜가지고 쫓아가는 이닝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좀 제대로 인지를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독님이 다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애착 인형 선수들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믿음이 좋은 결과로 발현된 경우도 되게 많지만 오늘 경기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안 좋게 발현된 게 되게 많았죠. 김진욱 선수에 대한 어떤 직구 구위만 보고 필승조로 써도 되겠다라는 어떤 맹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유강남 선수에 대한 맹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손성빈 선수에 대한 지나친 믿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강남 선수가 타석에서 활약을 전혀 못했는데 정보근 선수가 있을 때는 6회 7회쯤 빼가지고 대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유연하게 했거든요. 근데 손성빈 선수가 지금 벤치에 있는데 전혀 유강남 선수를 좀 유연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손성민 선수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모르는 게 아니고 팀을 전반적으로는 사실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절대적 지지 선언다고 그렇게 했지만 참 이런 부분들도 고쳐지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 3은 일단 첫 단추부터 좀 아쉬웠던 게 그 상대 선발이었던 김윤아 선수를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타선이 알아서 막혀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김연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1회 점수 넉점 내고 이제 계속 끌려갔잖아요. 오늘 김윤아 선수 상대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김윤아 선수가 4이닝 6피안타 3보인에 허용하고 석점을 줬습니다. 네, 3자책을 기록했고 우리는 구출루를 김윤아 선수한테 얻고 석점을 낸 셈인데, 근데 훨씬 더 잔루에 비해서 찬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체크해놓은 부분인데, 자 1회 말에 무사 만루에서 한 점만 냈고, 2회 말에 무사 1루 찬스에서 무득점, 3회 말에 1사 2, 3루 찬스에서 1득점, 4회 말에 1사 1, 2루 찬스에서 0득점, 무득점, 5회 말에 무사 2루에서 1득점만 했어요. 특히 그 1회 말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시작부터 사실은 석점 넉점 비기닝 내고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걸 못했고, 그리고 1회 말 무사 만루에서 한 점밖에 못 냈으면 2회 말에 이 무사 1루 찬스에서라도 도망에 갔으면 훨씬 더 쉽게 갔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3회 말 같은 경우에는 1사 2, 3루에서 윤동희 선수가 희생플라이 만들어내면서 한 점 냈으니까 뭐 나빼든데, 그러니까 김윤아 선수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버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흔들리고 있는 김윤아 선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어떤 그 투수 교체의 아쉬움을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김윤아 선수를 진즉 공략을 했다면은 훨씬 더 그럴 일도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타선이 6점을 냈으니까 타선 탓을 하는 건 조금 소위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상대 선발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좀 이런 답답한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 또 투수진도 과부하가 더 걸리고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 약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면 4번은 키움 불펜진을 상대로 또 많은 출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만타 5보이넷을 얻었어요. 18 출루를 했는데 6득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윤아 선수한테 9출루, 키움 불펜진한테 9출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출루를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결국은 김윤아 선수한테 9출루 3득점, 그 다음에 키움 불펜진을 상대로 9출루 3득점만 하면서 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타선 탓을 할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투수진 운영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타선의 힘으로라도 이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게 아쉽고, 그리고 또 상대 실책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줬는데도 못 먹었습니다. 6회 말에도 상대 투수 이강준 선수를 상대로 무사 1루를 만들어 놓고 3루수 송성문 선수가 완벽한 아이까기를 만들어주면서 2사 1루로 찬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점수를 못 냈고요. 그러니까 상대 실책이 나왔을 때 점수를 내야지 강팀이고, 우리가 5월 중순 정도까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굉장히 좋은 야구를 할 때는 상대 실책이 나오면 여지없이 거기서 소위 묵사발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7회 말에도 마찬가지로 무사 2, 3루에서 전민재 선수의 안타, 그리고 익수 박주홍 선수가 어이없는 송구 실책. 그러니까 사실은 박주홍 선수가 공을 던질 이유가 1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공을 갖고 슬금슬금 내야로 들어와도 되는 상황인데 그 갑자기 홈으로 송구를 하더니 그게 악송구가 돼가지고 공짜로 우리가 2득점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타자 주자 진루까지 하면서 1사 2루, 그러니까 한 점을 공짜로 먹고 베이스까지 한 개로 공짜로 먹어가지고 1사 2루 찬스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득점을 더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득점을 더 했다면 우리가 이때 스코어가 5대6인데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수를 못 냈고, 또 히어로즈 키움이 되게 잘한 게 여기서 감독 홍홍기 감독이 좀 결단을 내린 게 그 실책으로 이어진 1사 2루에서 셋업맨이 주승우 선수를 빠르게 등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그 남은 피승조 투수가 결국 주승우 선수, 그다음 마무리 원정현 선수, 그리고 자완투수 김성민 선수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오늘 경기가 리드를 하고 있고 사실 키움 입장에서 쉽게 오는 승리 기회가 아니니까 이 주승우 선수, 원정현 선수 무리를 시키지언정 남은 아웃 카운트 5개가 아니죠, 8개를 이 두 명 선수한테 맡긴다는 운영을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승우 선수가 정말 혼신의 투구를 보여주면서 8회 1사까지 막아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8회 말에도 그 무사 2루로 출발해가지고 1사 3루 그리고 1사 1, 3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주승우 선수가 채우고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승우 선수가 7회 말에 공을 이미 많이 던졌어가지고 그 8회 말에 39가 넘어가면서 직구 구위가 많이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악력이 떨어지면서 제구가 벗어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승우 선수를 공략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 키움 벤치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 템포 빠르게 마무리 원정현 선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5아웃 세이브 등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2, 3만루까지 몰고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결국 해결을 못하고,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게 윤동희 선수가 진짜 잘 때렸는데 이 타구가 유격수 식선타로 가면서 정말 아쉽게 아웃이 됐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참 만약이 없지만 오늘 경기가 이기 경기였다면 이 타구가 빠져나가가지고 싹쓸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승리의 여신이 우리를 외면한 것도 있죠. 물론 그런 투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 경기였다면 이 윤동희 선수 타구가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9회 말에는 또 전민재 선수가 홈런이 나오면서 6대6으로 추격을 했는데, 근데 이미 9회 초에 박수종 선수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점수가 넉점으로 벌어졌고 그 순간 경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전민재 선수가 홈런을 쳤고 석점차로 추격을 했고, 손호영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서 무사 1루 혹시나 상황을 만들었지만, 근데 여기서 석점을 따라가긴 되게 힘들었던 것이 이미 우리가 뒤에 이제 타자 순서를 보면 뒤에 유광남, 정훈, 김동혁, 장두성, 고승민, 이호준이에요. 그래서 석점을 뒤집기엔 사실 레이에스 선수가 오늘 3안타 때리고 되게 좋았는데 빠졌기 때문에, 물론 전준우 선수도 좋았고 윤동희 선수도 괜찮았지만 현실적으로 석점을 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유관남 선수의 병살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오늘 경기의 어떤 마지막에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앞에 타석에서 2, 3진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진을 하고 있는데, 유관남 선수를 조금 변호를 하자면은 최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울도 되게 너무 많이 맞고 몸에 여기저기 되게 아픈 상태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관남 선수의 어떤 포수로서의 능력치를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저는 타자로서의 좀 모습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게 포수로서의 능력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저는 못하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포수가 잘한 것처럼 보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포수가 못한 걸로 보이는 게 당연지사라서 저는 뭐 유관남 선수의 수비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사실 선수가 이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힘든 상황이고, 또 성적도 뭐 타격이나 눈에 보이는 타격면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면, 부진에 빠졌다면은 다른 포수를 좀 활용을 하는 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은 아픈 유광남이 건강한 손성빈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정보근 선수 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6회 7회쯤에 유광남 선수를 빼주고 대주자를 기용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7회쯤 되면 대수비로 정보근 선수 바로 넣었거든요. 근데 손성빈 선수가 올라오고 정보근 선수가 내려가 있는 것부터는 전혀 거의 안 그렇게 하고, 물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비중이 엄청 줄었고, 오늘도 그 유광남 선수가 끝까지 뛰었어요. 여러 가지로 타격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이런 스스로 옵션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의 좀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본인 눈에 든 선수와 안 든 선수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명 선수가 다들 생각이 나실 텐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안 하겠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왜 이렇게까지 무한 기회고 이 선수는 왜 이렇게까지 야박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든다는 거는, 물론 그 선수 기용 감독이 고유 권한이고 또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집을 넘어서 아집으로 가는 경우가 좀씩 나온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번째 장면, 오늘 경기를 결국 지게 된 거를 체크하면
우리는 진짜 똥줄에 빠지게 해갖고 이제 2점 따라갔어요. 7회 초에 힘들게. 그래가지고 점수가 그 6대5 5대6까지 따라가고 한 점 차까지 따라갔는데 진짜 힘들게 7회 초에 따라가니까 8회 초에 우리는 막기 위해서 최준용 선수를 냈는데 최준용 선수가 좋은 공을 잘 던지는데 이영정 선수한테 홈런에 맞으면서 허망하게 또 도망가는 점수를 내주게 되고 이 한 점 홈런으로 2점 차 된 것도 힘들어졌는데 솔직히 근데 9회 초에 김상훈 선수를 올려가지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박수정 선수한테 2점 홈런을 맞으면서 득점 차가 되면서 오늘 경기가 이제 끝나버렸죠. 그래서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점수를 홈런으로 너무 쉽게 허용을 했다라는 게 오늘 경기 후반부에 그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홈런에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수 운영 밖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을 할 때도 그렇고 홈런을 가정하고 작전을 하진 않잖아요. 홈런이랑은 때리고 싶다고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김상수 선수를 내면서 통산 홈런이 한 개도 없고 올 시즌 1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박수정 선수가 홈런을 칠 거라고는 박수정 선수 본인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박수정 선수가 영웅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9회 초에 2점 차를 유지하고 9회 말을 노리기 위해서 정철원 선수를 내가지고 맞고 9회 말을 본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정철원 선수 안 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고 있는 경기에서 정현수, 최준용 선수를 썼잖아요 이미. 근데 이 경기에서 정철원 선수까지 써버리면은 내일 경기에서는 필승조 연투 안 한 필승조가 김원중 선수밖에 안 남습니다. 이래 되면은 대단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데이비슨 선수가 6이닝 정도를 막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7, 8, 9가 남는데 8, 9는 정철은 김원중이 있어야지 그 7회는 남은 불펜 투수들은 뭐 이닝을 쪼개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막을 수가 있다고 치는데 김원중 선수만 남으면은 그 7, 8회를 누가 막아요? 다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연투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최준용 선수도 그렇고 정철원 선수도 그렇고 연투를 했을 때 구위가 확연히 떨어지는 유형의 선수들인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한 상태고 정현수 선수는 또 3연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그냥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어떤 구위나 그런 부분들이 연투 안 했을 때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정철원 선수 안 쓰는 건 맞다고 보는데 어제도 10개를 던진 김상수 선수가 또 나와가지고 오늘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니콜 치고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김상수 선수 등판 일지를 보면은 5월 29일에 6개, 5월 31일에 5개, 6월 1일에 4개, 6월 3일에 10개, 오늘 6월 4일에 10개. 그래서 거의 뭐 맨날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 쉬고 연투하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쳐도 이렇게 던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김상수 선수 오늘 홈런 받아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너무나 진짜 가혹한 등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냥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김강현 선수가 지금 3위 쉬었거든요. 오늘 나왔다고 저도 3위 쉬고 오늘 나오는 거였는데 좀 안 쓰고 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물론 이제 김상수 선수를 더 공을 좋게 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참 아쉬운 운영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6번째 장면은 오늘 좀 잘한 선수들 타자들 좀 칭찬을 해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 윤동희 선수가 5분으로 나와가지고는 안타는 없었지만은 플라이 2개로 2타점 땅볼 1개로 2타점 올리면 3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아쉬워하던 모습이 찬스 상황에서 탐욕 스윙, 영웅 스윙이었는데 오늘은 희생타를 3개나 때려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물론 한 번은 진짜 탐욕으로 또 임패드 플라이가 나왔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8회 말에 타고도 너무 잘 때렸는데 그거는 사실 운이 없어서 걸린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만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손호영 선수가 오늘 5타수 3안타인데 타구질이 다 좋았거든요. 다 정타였고 그래서 참 다행인데 제가 어제 약간 걱정을 하는 멘트를 했잖아요. 참 묘하게 제가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이런 염려 섞인 음해를 하면 항상 다음날 잘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손호영 선수에 대한 음해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야구만 잘한다면은 제가 뭐 조금 그런 염려를 더 많이 하면은 잘하면 더 좋은 거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김태형 감독의 구상에 손호영 선수가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손호영 선수가 OPS 0.7이라도 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오늘 선글라스를 중간에 벗었는데 벗으니까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꽤나 불편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스 선수가 3안타 1볼넷인데 오늘 활약으로 또 최근에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안타 1위, 타율 3위, 타점 2위, OPS 9위
위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고 날씨가 20도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실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온도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지? 무슨 변온동물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활약을 하고 있는 레이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등판 일지를 보면은 내일 경기는 일단 정철원 김원중 선수를 이틀을 쉬고 쓸 수 있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일을 쉬었네요. 6월 2일, 3일, 4일 이렇게 3일을 쉬었고 그러니까 지금 28일에 제가 지워야지 안 헷갈리는데 내일이 6월 5일이니까 이렇게 6월 5일 자 그래서 김원중 3일 휴식, 정철원 3일 휴식, 송재영도 3일 휴식, 4일 휴식이네요. 김강현도 4일 휴식 뭐 이렇게 불펜진의 휴식은 나름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오늘 정은수 선수를 쓴 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선발 매치업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키움 하영민 선수 대 롯데 데이비슨 선수의 맞대결이고 상대 선발인 하영민 선수는 4승 6패 65이닝 평균 자책 5.1, 11.54인데 키움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국내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즌 중에 한 번 상대를 했는데 그때 4월 16일에 우리가 대단히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4.2이닝 동안 12피안타 6득점을 했는데 많이 때린 거에 비해서는 또 점수를 많이 얻어내지는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면 안 되거든요. 내일 지면 진짜 치명타이기 때문에 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슨 선수는 역시나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5이닝 6피안타 3실점 2자책 막 좋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타가 약간 끊겼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펜진에 그래도 운영의 여유가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데이비스 선수가 6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 7, 8, 9는 우리가 지금 불펜에 아껴놓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를 꼭 진짜 승리를 해야 되고 진짜 이겨야 한다는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위하고 0.5게임 차 5위하고 1.5게임 차거든요. 자 이번 주 잘못 보내면 바로 미끄러져서 바로 하위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봄 때 조롱 DTD 조롱 이제 그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도 이런 거에서 진짜 위기감을 가지고 언제까지 놀림 받을 거예요, 진짜. 이제는 그만 그래야죠. 그래서 진짜 정신 차리고 내일은 잘 했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오늘 잠깐 이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여름에 잘못 드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정신을 또 맑게 하셔가지고 좀 팬들도 이해되는 운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클로징에서 약간 야구 경기 외에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야구장에 시간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크림새우를 먹어보려고 이제 어플을 키는데 롯데 자이언츠 어플을 키는데 그 어플에는 그 크림새우를 파는 바날새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죠. 모든 그 식음료 주문을 어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없길래 안 파나 싶어 포기를 하고 제가 그냥 밖에 나가 치킨을 사왔습니다. 치킨을 사왔는데 그 치킨을 사고 먹다가 이제 가을밀면을 야구장에서 먹어보려고 밀면을 시켜갖고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그 밀면 옆에 떡하니 크림새우집인 바날새우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뒤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크림새우는 어플 주문이 아니고 현장 구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 바보같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크림새우를 오늘 먹어야 하고 갔는데 이게 이렇게 못 먹으면 대단히 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크림새우를 드실 분들은 크림새우는 어플에 얹고 매장 현장에 가가지고 매장에서 주문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매장에서 주문하는 게 바날새우 그러니까 크림새우하고 불독 스테이크, 동네 맥주는 매장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설명을 좀 보니까 세븐일레븐 콜라보인 바날새우 불독 스테이크는 현장 구매라고 하는데 매장 주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바날새우하고 불독 스테이크가 왜 세븐일레븐 콜라보인지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야 이제 술이니까 당연히 이제 성인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좀 어이가 없지만은 아무튼 그 크림새우랑 스테이크 드실 분들은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바보같이 착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꼭 잘 찾아 드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와 오피였고요. 내일은 내일 진짜 이겨야 되고 내일 제가 또 일이 없어가지고 또 삘 받으면 직관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직관 승률이 별로 안 나와도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근데 진짜 그건 미신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야구장에 갈 수 있을 때 안 가면 시간이 잘 안 나서 한 달에 한 번도 잘 못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하면서 좀 같이 간에 간다면 또 승률을 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